돌봄은 곁에 있는 우리 이웃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자 이웃의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챙겨야 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사회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은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각 지역과 또 해당 구청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주요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계속 꼼꼼하게 점검을 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이 돼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직접 이 정책을 실행해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건에 따라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우리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신 염태영 수원시장님과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장덕천 부천시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님,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들이 사회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장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섰고 이미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돌봄은 곁에 있는 우리 이웃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자 이웃의 마음으로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챙겨야 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회와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하셨던 분들도 이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을 선도적인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문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친화적인 주택 또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 총 16개의 지자체에서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여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은 사회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서 국민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들을 더 보완해서 우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상세한 취지는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호 안건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방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국가 간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주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또 본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학업과 진로 그리고 사회 적응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 명의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탄탄하게 하여서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될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학력의 증빙에서부터 학교 편입학 그리고 공교육 진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 지역의 유관 기관들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교 적응 관리 과정을 관리하고 진로를 지원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우리 사회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지부 장관님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정상적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등이 평소 사시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그간 소외되어 온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인권 측면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포용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전국 16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6월부터 최소 2년 이상 지자체별로 지역주도 사업을 운영하여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자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충, 전문 인력의 양성,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 개발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 마련을 통하여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선도 사업은 농어촌 지자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2020년에 20개 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중으로 케어 안심주택 등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과 돌봄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부천시, 화성시, 전주시의 선도사업 지자체 기관장님께 그리고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애로사항들을 더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실제로 사회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